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 몸의 필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소와 소화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복잡하고 신비로운 생화학적 여정을 저와 함께 바로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동물성 지방 중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정답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추측해보세요. 해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영양소의 기초와 결핍증입니다. 우선 지방을 화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분자 구조 안에 있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 저급, 중급, 그리고 고급 지방산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렇게 뼈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영양소 하면 단백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몸의 필수 건축자재인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이 뚝뚝 떨어지고 극심한 피로감에 콰시오코어 같은 영양실조, 그리고 엄청난 초조함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팩트 하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의외로 불면증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뜻밖이죠. 반면에 영유아에게 단백질 결핍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피부염은 기본이고 간장에 심각한 성장 지연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지방산의 두 얼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비교하잖아요. 동물성 지방에는 팔미트산이나 스테아르산 같은 묵직한 포화 지방산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대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적죠. 반대로 식물성 기름은 이 필수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가린처럼 가공된 식물성 지방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다기보다는 이 녀석들의 진짜 성질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방금 식물성 지방에 필수 지방산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필수 지방산이 정확히 뭘까요? 이름 그대로 필수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무조건 음식을 통해 먹어줘야만 하는 영양소들이죠.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당장 우리 피부에 문제가 생겨 피부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야말로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공급원, 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필수 지방산을 주로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1위는 옥수수 기름, 2위는 목화씨에서 짠 면실료입니다. 둘 다 식물성 기름이죠. 그런데 잠깐, 3위와 4위를 한번 보세요. 3위가 돼지고기, 4위가 소고기입니다. 동물성 지방 사이에서도 순위가 이렇게 뚜렷하게 갈린다는 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통쾌한 해답이 나오네요. 모든 동물성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은 것, 그건 바로 돼지기름이었습니다. 다들 돼지기름 하면 몸에 나쁜 포화지방 덩어리일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다른 동물성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산을 훨씬 더 많이 품고 있죠.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팩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소화 공장의 비밀로 들어가서 이 지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죠.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소화 공장에서 지방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나서는 녀석이 바로 담즙입니다.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담즙이 출동해서 거친 지방을 부드럽게 유화시키고 입자를 아주 잘게 쪼개주는 겁니다. 지방 소화의 첫 단추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즙이 잘 안 만들어져서 필연적으로 지방 소화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 지방을 완벽하게 분해하려면 딱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콜레시스토키닌,
이자 리파해제, 그리고 방금 말한 담즙이죠. 이 셋 중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지방 소화는 그 자리에서 올스톱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팀워크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 환상적인 팀워크 속에서도 진짜 에이스, 엄청난 활약을 하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리파제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인데 이 중성지방을 실제로 해체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막중한 임무를 바로 이 효소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자, 즉 췌장이 리파제 딱 하나만 달랑 보내는 건 아닙니다. 지방이라는 복잡한 구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전문적인 특공대를 투입하는데요. 에이스인 이자 리파제 말고도 인지질을 분해하는 포스포리파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를 담당하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라제까지 총출동합니다. 지방의 종류에 맞춰 맞춤형 무기를 딱딱 꺼내드는 췌장의 능력,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네 번째 파트, 흡수와 소화 불량의 원인입니다. 다 부숴놓은 지방을 이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배달해야겠죠? 이때 킬로미크론이라는 특수 택배 상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지단백 중에서 덩치는 제일 큰데 끈적거리는 점도는 제일 낮습니다. 큼직한 상자에 꽉꽉 채워 넣고도 혈관 속을 아주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 몸의 완벽한 택배 시스템인 셈이죠. 이 킬로미크론의 생애 주기를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기름진 식사를 막 끝내면 혈액 속에 이 택배 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배달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혈류를 타고 각 조직으로 급속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있는 공복 상태가 되면 피 속에서 킬로미크론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화 공장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변에 섞여 나오는 지방변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리는 설사, 효소 자체를 못 만드는 이자 질환, 효소가 나오는 길이 막히는 이자간 폐쇄, 아니면 우리 몸이 아예 소화시킬 수 없는 광물성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몸속 공장의 고장이 아주 확실한 외부 경고 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방의 진짜 정체부터 효소와 담즙의 정교한 상호작용, 그리고 킬로미크론이라는 택배 시스템까지 우리 몸의 놀라운 생화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먹은 그 한 입이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이렇게 수많은 효소와 지질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소화 공장은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고 있나요?